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좋은 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소식에 들어가기에 앞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 및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XRP가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상승은 아니지만 한 1.7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XRP의 상승이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빗썸에 관한 소식인데요. 좀 안 좋은 소식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 거래소가 내부 횡령 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30일 오후경 이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내부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빗썸의 발표에 따르게 되면 29일 밤 10시 15분경 회사 소유분의 암호화폐에 대한 이상 출금을 감지했다며 유출된 암호화폐는 모두 회사 소유분에 대한 유실이며 회원님의 자산은 모두 콜드 월렛에 보호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KISA 및 사이버 경찰청 등의 보안 전산 인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제 빗썸은 최대한 빠른 점검을 통해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즉시 입출금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과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입니다.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가 지연되는 데 대해 회원님들께 깊이 사죄드리며 해당 사유에 대한 상황을 회원님들께 투명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내부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29일 밤 10시 15분경 빗썸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회사 소유분의 암호화폐에 대한 이상 출금을 감지하였다고 합니다. 유출된 암호화폐는 모두 회사 소유분에 대한 유실이며 회원님의 자산은 모두 콜드 월렛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빗썸은 회사의 매뉴얼에 따라 감지 시점부터 모든 암호화폐를 전량 콜드 월렛으로 보호 조치하였으며 암호화폐 입출금 차단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자체 점검 결과 이번 사고는 내부자 소행의 횡령 사고로 판단이 되고 있으며 해당 사실에 기반하여 KISA 및 이제 사이버 경찰청 등의 보안 전산 인력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주요 거래소 및 재단들과 공조하고 있어 유실한 암호화폐 상당을 이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빗썸은 ISMS 인증 및 멀티시그 출금 방식을 적용한 거래소로 외부 해킹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차단 모니터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공격에 대한 방비에만 집중하고 내부 직원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던 저희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입출금 서비스 임시 중단이라는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빠른 점검을 통해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즉시 입출금을 재개하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드린다 라고 기사를 내고 있네요. 사과문을 냈네요. 빗썸 거래소 지금 내부 횡령 사고뿐만 아닙니다. 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빗썸 2천만 XRP 해킹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블록체인 전문 벤처 캐피탈 단화 캐피탈의 전임 상무이사이자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프리미티브의 공동 창업자인 더비완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XRP 주소로 확인되는 주소에서 XRP가 약 2천만 개, 한화 약 70억 원이 해킹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 보안 전문 업체 슬로우 미스트는 해커로 보이는 주소의 보유자가 지난밤 29일부터 10시 46분경 약 50분간 해킹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빗썸 해킹은 거래소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또 빗썸이 이오스도 해킹을 당했습니다. 빗썸의 이오스 해킹 사건이 발생 후에 이오스 커뮤니티 내에서는 BP에 관여해야 하는지 해킹 사건은 누구의 책임인지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오스의 창시자 댄 라리머가 거래소가 출금을 정지했다면 이러한 사태까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거래소가 책임지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앞서 댄 라리머는 BP가 직접 관여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탈중앙화에 어긋난 해결 방안이라는 커뮤니티 구성원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네, 빗썸 거래소 300만 이오스 해킹 의혹과 지금 2천만 개 XRP 하나 약 70억 원 해킹, 그리고 빗썸 내부자 소행이 가능이 높다, 뭐 이런 기사들, 축축성 글이 많은데요. 이 기사를 또 보게 되면은
빗썸이 이오스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네, 코리오스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나는 해킹 의혹을 공유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다며 공지를 올렸다고 하는데 위 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오스 BP팀이 이오스 올소리티 측에 따르게 되면 한국의 거래소 빗썸이 그들의 프라이빗 키를 분실했다고 생각한다며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하는데요. 빗썸은 5,300만 이오스가 포함된 자신들의 이오스 계정을 보고했으며 그나마 다행히 해킹 시점이 핫 월렛에는 이제 300만 이오스만 보관 중이었다고 합니다. 해킹된 이오스 토큰이 후오비, 히트BTC, WB.com 이렇게 거래소로 이동이 되었다고 하면서 빗썸은 거래소들 한라인이 있어서 전송된 타 거래소 계정들의 요청에서 다 출금 금지 및 거래 금지가 되어 위험 요소는 없다고 한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빗썸이 한 개의 프라이빗 키만으로 계정을 관리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며 현재 4,700만 이오스가 보관된 계정 역시 한 개의 키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면서 멀티시그를 통해 키를 관리하고 보안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빗썸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네, 굉장히 자전거래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참 이릅니다. 굉장히 말이 많은 거래소 중 하나인데 빗썸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현재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4,100달러를 넘어섰고 시장에 10억 달러를 추가하면서 이번 주가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4,100달러를 돌파하여 2월 이후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오래 이어지던 하락장을 벗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확인하는데 충분한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상승 흐름이 마냥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은 과거를 볼 때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2월 8일 이후 7번째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채널의 저항선을 시험하고 있다면서 역사적으로 6번이나 이 장벽을 뚫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주목하고 있는 가격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돌파를 실패했던 5번의 사례와 흡사하다며 위 차트는 파란색 추세선이 이제 현재 거래량이 돌파 시도를 실패했던 때 거래량 수준보다 높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며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 인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한 확실한 상승장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배적인 의견은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끝났다는 의견이 대부분의 의견인데 정말 이번 2019년도에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많은 트레이더분들, 많은 분들의 의견이 지금 상승을 한다라는 쪽으로 몰리고 있죠. 이 말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의 민간은행이 국경 간 송금을 위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인도의 상업 민간은행이 이제 연방은행은 리플과 제휴하여 국경을 넘은 송금 네트워크를 이용할 것이라고 3월 28일 현지 언론사 BS 인디아를 통해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 중 하나는 UAE에 거주하는 비거주 인도인들이 수취인의 가상 결제 주소를 사용하여 거래소와 은행을 통해 돈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2018년 15억 달러의 이제 순익을 올린 연방은행은 인도 송금의 이제 15%를 장악하고 있고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이 어떻게 사업의 점유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샤이암 스리니 바산 연방은행 총재는 걸프 뉴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연방은행은 인도에 대한 송금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소나 은행 등 송금 파트너에 이제 최신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은행은 리플이 국경 간 거래에서 훨씬 안전하다고 말했다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XRP에 관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하루가 빠짐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오늘 비트코인 리플의 XRP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언젠가 암호화폐 불장이 한 번은 찾아올 텐데 그때 XRP가 현재 차곡차곡 쌓아놓은 호재가 정말 크게 터져서 다른 코인들보다 꽃을 크게 피우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링톤 XRP 캐피털이 다음 주에 한국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한국에 우리는 다음 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차 회의 때문에 한국으로 온다는 얘기인데요. 이 에링톤 XRP 캐피털은 블록체인 기반 자본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어떠한 발언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관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코인베이스가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 테조스 스테이크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소식인데요. 다음 지원은 메이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 암호화폐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서비스 중 하나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통하여 테조스 스테이크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테조스의 공동 창업자인 캐슬린 브라이트만은 이러한 전략적 결정이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고객에게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통해 100% 온라인 분리 저장 공간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손실을 막아서 고객에게 안정적인 보호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면서 또한 코인베이스는 메이커 프로토콜에 대한 관리 지원을 곧 추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간만에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예전의 명성을 되찾길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가 라이트코인을 지원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슬러지 피드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기반 자산 대출 플랫폼 넥소가 즉석 대출 서비스에 라이트코인을 지원한다는 이런 소식인데요. 현재 넥소는 해당 서비스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NEXO, 그러니까 넥소, XRP 등 5종의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있다며 라이트코인은 현재 코인 마켓캡 61.0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와이즈 바네크 솔리드 X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이 5월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에 관한 소식을 전 영상에서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5월이라는 이런 날짜는 딱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5월로 이제 연기가 결정이 됐다는 이런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전달해 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살로 추정되던 이제 탑비트의 CEO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거래소 정상화 되나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살로 추정되었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탑비트의 김경우 대표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3월 26일 탑비트 거래소에는 탑비트의 김경우 대표가 그간 상황 설명을 하는 공지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3월 5일 1시경 탑비트 거래소에는 강경우 대표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공지에 올라온 바 있었는데요. 공지의 내용에는 이제 고액 투자자 2명에게 협박 및 강요를 받아왔었다며 전산 조작과 특정 코인 상장, 공지 정보들을 사전 공개 요구 등을 이제 당해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우 대표는 이러한 상황들이 저에게 부담과 두려움이 되었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강요할지 모르는 부담감에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며 혼자 책임지고 가기 위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지만 이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경우 대표는 증거자료와 함께 고액 투자자 2명을 특수협박죄, 특수강요죄,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고소를 접수했다고 하면서 탑비트 운영에 대해 여러가지 고민 중이며 내부 상의 후에 운영에 대한 공지를 남길 것이라고 전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무리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선택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탑비트의 CEO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던 만큼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이제 조금 집중해서 거래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인터넷 정보 사무실이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명칭 등록번호 197개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중국 국무원 산하 인터넷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실이 중국 최초로 총 197개의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명칭과 등록번호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앞서 해당 기관이 발표한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에 대한 후속적 조치라며, 규정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 업체는 서비스 시작 후 10일 영업일 내로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실 산하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서비스를 명칭, 서비스 유형, 서비스 형식, 응용 분야, 서버 등록 위치 등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게 되면 인도의 대선 일정으로 현재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 규제 제정 작업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인도에선 오는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대선이 진행되며 5월 23일 결과가 발표된다며, 이와 관련 한 인도 현지 변호사는 대선 기간 중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수 없다며, 아울러 정부의 암호화폐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정식 발표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57로 투심이 공포에서 탐욕 단계로 넘어갔다는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죠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7포인트 오른 57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전날보다 완화됐음을 나타내며 전날 공포 단계에서 탐욕 단계로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57 정도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3월이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이틀 후면은 이제 4월이 오게 되는데, 2019년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2분기에는 공포 탐욕 지수가 60, 70, 80, 90을 보는 이 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댓글 달아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댓글에 제 말이 너무 빠르다, 너무 급해 보인다 라는 댓글이 있어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좀 천천히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네, 이게 어떤지, 아니면 전 영상 스타일이 좋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